여론조사를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좌고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좌충우돌 정치비평가 김수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민 킹. 기다렸습니다. 네. 이 시간을. 왜냐? 제가 꽂힌 여론조사가 있어요. 나 너무너무 궁금해서 막 이거 어떻게 될지. 앞서 제가 오늘 저 국민의힘 의원 전 의원 인터뷰할 때 다 물어본 건데요. 또 물어볼게요 이번에. 오늘 3번 말씀드립니다. 다 청취자 물어본 여러분. 걸 저희한테 네? 주는 것은 좀 김이 셉니다. 그게 원래 그 출마하는 의원들은 우리가 네. 배수진인데. 예, 이거 배수진 친구야 지금. 그렇죠. 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렇죠. 아하, 예, 네. 당 소속 저 정당인이 아닌 네. 예비 후보들이 아닌 음. 오늘 개요 3번 얘기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에서 25일 자체 조사한 결과입니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 인터뷰로 진행됐고요. 나긋나긋한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위원회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는데 자 대통령 지지율은 31%, 네. 여당 지지도는 그거보다 조금 높은 36%,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도는 50을 넘는 52%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왜 궁금하냐? 만약에 4월이 있을 게 그냥 대선이다. 그럼 한동훈이 지지대 후보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상관없이 후보가 50% 넘으면 되는 거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총선이에요. 그렇죠. 중간 선거 성격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있는 총선에서는 대통령 지지도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 지지율은 낮아요. 정당 지지율보다 조금 높아요. 요거대로하면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총선을 진두지하는 비대위원장 지지율은 또 50을 넘어.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을 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이제 디커플링이에요. 예. 개인의 인기는 뿜뿜인데 예. 조직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른바 여기에 가로막고 있는 이제 산이 있는 거죠. 예. 산이 하나는 이제 용산. 네. 용산이 이제 예. 용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산. 자 라인 맞추나 봅시다. 그건 좀 이따가. 왜냐하면 이게 왜요? 초반에 다 이야기를 해버리면 아. 이것만 듣고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안 돼. 그 사이에 생각하시려고 이래, 그런 이래. 거죠. 그 사이에 김수민, 떠올리시려고. 왜 그래? 방송을 우습게보고. 일단 어느 산이 나올지 내가 그걸 본다 내가 끝까지. 네,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용산을 넘어. 그러니까 이 디커플링 현상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어제 오찬에서도 뭐 민생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뭔가 이런 상황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0이라는 건 물론 이건 어디까지 가정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지지율을 그대로 당 지지율로 녹여 넣는다면 국민의힘이 52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지지 개인 인기로 여당 지지율 끌어올리고 대통령 지지율까지 끌어 다 50 넘으면 총선 그렇죠. 이기는 건데. 또 깜짝 놀랄 일은 뭐냐면 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93%가 한동훈 잘하고 있다예요. 예. 그 이야기는 힘이 한 비대위원장한테 한 위원장한테 실릴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뭐 대통령하고 한 위원장하고 누가 더 잘했느냐, 예. 누가 더 옳다고 보느냐 이런 조사 결과는 없지만 사실상 이 조사로 판가름이 난 거죠. 윤석열 대통령 31, 예. 한동훈 위원장 52, 무려 21% 포인트가 더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 21%의 간극을 용산에서 제거를 해줘야지, 해소를 해줘야죠. 그래서 네. 어제 오차는 이른바 우리가 드라마 효과라 그래요. 드라마 이펙트. 그러니까 이제 자꾸 갈등이 불거진다 하니까 모여서 이제 밥 한번 먹어야 화목한 가족이 되는 거죠. 완벽한 가족. 아 저희가 지난주에 그 저 용산에 저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갈등 이후에 혹시 여론조사 그렇죠. 예 누가 잘했냐. 윤석열 대 한동훈으로 여론조사 실시되면 큰일 날 것이다. 예. 근데 했는데 되진 않았어요. 그거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네. 빨리 수습했기 그건 때문에. 왜 그러냐면 너무 잔인해. 아, 그러면 현직 대통령 임기가 지금 예. 뭐 3년 이상 남아 있죠. 만으로 3년 이상 남아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되겠습니까? 소찬이의 노래에 그 가사가 나오잖아요. 잔인한. 이거 너무 잔인해. 그건 여론조사 결과로 너무 예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잔인한 조사라 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역시 김수민 살아있네. 아침부터. 제가 한 노래 합니다. 예? 네. 아, 왜?
원스 어퍼라 타임이었나? 아메리칸 파이가? 아메리칸 롱롱 파이. 타임하고 아메리칸 파이. 어쨌든 아침부터 이러면 안 돼요. 그 여론조사는 없었고, 네. 근데 이제 배 소장 얘기는 이 여론조사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다. 직무수행 평가로 그렇죠. 이건데,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뭐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이끌고 지지도가 그냥 여당도 높아지고 대통령도 높아지면은 국민의힘이 이길 네. 건데 이대로 만약에 총선 때까지 간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대로 가는 것은 이제 뭐 비현실적인 전제.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긍정 평가 52% 한동훈 네. 위원장 나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실 물어볼게요. 여기에 섞여 있는 거 아까 전에 이제 이게 지지율로 치면 최대치로 52%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셨지만 사실은 이 갈등 자체에 대한 어떤 몰입과 네. 굳이 얘기하면 윤석열 대 한동훈에서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 근데 국민의힘은 지지 안 할 사람들도 섞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최대치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게 있죠. 저 그러면 김수영 평론가 제가 아주 단순하고 무식하게 네. 그러면 한동훈 지지율 이 52 요쪽으로 여당이랑 대통령 지지율을 맞춰갈 것 같아요?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이랑 대통령 네. 맞춰 내려갈 것 같아요? 상향 평준화 될 것 같아? 하향 평준화 될 것 같아? 한동훈 위원장 긍정 너무 평가가 일도 양단적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야? 갈등 특수 때문에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네. 앞으로 내려갈 개연성이 크기는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에 딱 붙어버리진 않을 것이다. 아. 어느 정도는 양쪽에서 차이가 있는 채로 그냥 갈 공산이 좀 더 저는 크다고 봐요. 네. 네. 52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네. 한동훈 위원장 긍정평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막윤 대통령 지지율이 막 또 그만큼 올라갈 것도 아니고 또 한동훈 위원장 지지율도 윤 대통령 지지율에 가깝게 확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거리가 띄워진 채로 네. 예, 뭐 평행선처럼 그렇게 쫙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결과적으로 이제 정당 지지율을 봐야 되겠죠. 이제 대통령을 바라보기보다는 여권 지지층들도 이제 중도층도 오히려 한 비대위원장이 한 위원장에 대한 평가 성격이 앞으로 강해질 거예요. 그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네. 정당 지지율이다. 정당 지지율이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네. 민주당도 분명히 이제는 좀 수습을 하고 치고 올라갈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렇겠죠. 한 위원장이 얼마나 빨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산을 넘어가야 되고 네. 또 하나의 산이 뭐냐면 생각이 났구나 지금. 아니 왜 그래? 또 하나가 공산이에요. 공천. 공산 그러니까 공산 그건 너무 지어낸 거 아닙니까? 뭐 803 공천이면 공천이지 왜 네. 공산이 되죠? 네. 없던 일로 할게요. 네. 공산 전체주의 같습니다. 아니, 공천이지. 네. 산으로 너무 집착을 한대.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두 가지죠. 이제 산 넘고 물 건너. 할 때 좋네. 개천할 때 천으로 해둡시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김공경 아니겠어요. 네. 김건희 여사. 네. 그 다음에 공천. 네? 마지막으로 경제. 네. 이건데 이제 경제는 김공경. 뭐 김공경 네. 공경을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걸 뛰어넘느냐.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뭐 말이 앙뚜 안 했도록 감정에 엄청난 타격과 자극을 받은 거니까 이건 어떻게든 대담의 형식이 됐든 용산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네. 공천은 어느 수준에서 저는 이게 절충이 될 거라고 봐요. 절충이라고 말하는 그 왜 그러냐면은 어떤 절충? 지금 현재 한 위원장이 견인하고 있는 공천 기준으로 따지면 네. 영남에서는 별로 물갈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수도권 여론을 생각하거나 네. 또 용산에서 생각할 때도 물론 이제 당무 개입이든 공천 개입은 있을 수가 없죠. 네. 하지만 이건 뭐야? 그대로 그러면은 중진들 문제 많았던 또 교체 대상인 이들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고 경선을 많이 붙이는 형태의 룰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남이 물갈이 쉽지 않을 거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조금씩 그런 추가적인 나오잖아요. 뭔가 이 기준들이 네. 하위 평가 10에서 30%도 추가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대체로 절충한 내용은 수시 영전이다. 이건 또 수시 뭐야? 영전. 저는 어제 모 TV 채널에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수시 영전 아, 김수민이 열심히 공부했다. 예습하고 왔습니다. 수도권은 시스템 공천. 그 다음에 영남은 전략 공천. 수시 영전. 아 거꾸로가 아니고요. 예. 음. 자, 근데 수시 영전 알겠는데 그럼 영남에 전략 공천 한다는 얘기는 비우는 건 쉬워요. 비우는 거 나도 하겠다. 나가 그럼 다 거듭시키면 되잖아요. 누구를 내려 보내는 거냐? 영남은 전략 공천 받으면 당선되니까요. 저도 우리 셋도 그냥 영남에 연구원도 아무데나 가면 당선될 수도 있을 정도의 국민의 유리한 지역이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 후보로 나갈 경우에 국민 후보로. 네. 그럼 누구를 보내느냐는 건데 거기서 갈등의 요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생길 수 있죠. 예. 예를 들면 네. 예.
유심 공천이냐 한심 공천이냐 뭐 그렇죠. 다른 심 공천이냐 이래가지고. 특히 이제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얼마나 많이 공천 받을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관건일 거예요. 누가 불출마를 할 거냐 이상해. 그러니까 비우는 거보다. 그렇죠. 근데 그런 걸 감수하겠죠. 네. 그런데 그럼 그 선에서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용산 대통령실 간에 좀 물밑 조율과 타협이 이루어질 거다. 그랬고 또 이제 이 전략 공천을 막무가내로 하는 전략 공천이 아니라 네. 명분을 세우겠죠. 왜 이런 물갈이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젊은 인재들, 대통령실 또 정부에서 정치에 나서는 인물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청년, 여성 이런 명분을 내세우겠죠. 새로운 인물들이 진입해야 정부의 또 더 미래가 밝아진다. 국민의힘이 혁신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수시 영전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봅니까 김수영 평론가는 저 수시 영전 컨셉에 대해서. 근데 수도권도 전략 공천이 필요할 수 있고 네. 영남도 시스템으로 공천을 해서 네. 다른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네. 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이제 전략 공천하고 시스템 공천을 지역별로 다르게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어떤 형태요? 영남권은 좀 이렇게 원래 뭐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네. 당에 지금 오랫동안 있었고 예. 이런 인사들이 어느 정도는 좀 행사를 하고 근데 수도권은 한동훈 위원장이 철저하게 미는 대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일종의 분점입니까? 주도권의 분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수도권에도 뭐 3번 내리 패배한 지역에는 전략 공천할 수 있다 그렇게 또 예.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당선 가능성. 아, 그렇죠. 왜냐하면 다수당이 안 되거나 네. 또 더 좋게는 가반 정당이 안 되면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탄력을 받을 수가 없거든. 네. 사실상의 마비 상태가 올 거예요. 패배한다면 여소야대가 된다면 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든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요거 좀 보죠. 빅데이터 준비하셨다고요 오늘. 그렇죠. 예. 빅데이터를 보면 또 우리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결과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게 이게 지금 엄청 화제예요. 그래서 그래요? 네. 제가 분석했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네. 캐치 애니로 오피언이라고 캐치 애니로 지난 21일부터 27일 그러니까 두 사람의 윤석열 대통령과 윤한 갈등 네. 이 빚어질 때부터 최근까지 수습 단계까지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언급량이 11,593 11,000 이상입니다. 11,000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12,000 그러니까 13,000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과 빅데이터 언급량이 비슷하다는 것은 거의 대등한 수준이에요. 오히려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치를 생각한다면 한 위원장이 오히려 넘어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 예 수준을 보고 두 번째를 보시면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 연관어를 보면은 한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온도차를 명확히 볼 수 있는 게 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 가장 이 연관어의 순위가 높은 게 국민입니다. 선민우사를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가장 연관어 순위가 높은 연결어가 뭔지 아세요? 한동훈 위원장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왜냐하면은 네. 윤 대통령 그만큼 한 위원장을 믿고 있는 거죠. 오. 믿고 있고 우선순위가 뭐 국민도 당연하겠죠. 대통령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한동훈이야. 예. 그런데 한 위원장은 대통령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그 연결고리의 성격이 국민이에요. 선민우사를 이야기해요. 예.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김경률 비대위원회 말이 앙뚜안했던 예. 이게 말이나 돼 이러면서 이제 빵 하고 터진 거죠. 그다음에 쇼펜하우어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논란의 파장이 더 확산이 됐던 건데 마지막을 보세요. 예. 마지막에 재밌는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이 힘겨루기 위해서 사실상의 성자 우리가 뭐 성패자 성자 패자를 가릴 일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이슈 분석을 한 거예요. 제가 최초로 시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완주 천명이 가장 동그라미가 크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 조회수가 높았어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완주 천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이슈들하고는 이 조회수 자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예. 또 김경률 비대위원회에 대해서도 사퇴에 대해서 선을
걷는 부분에 대해서 힘이 실려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재밌네. 자, 김수현 평론가한테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앞서 이제 우리 일산, 일천, 용산과 공천 넘어야 된다고 여당 공천 중요하다 뭐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대통령실은 이 지금 하는 난맥상을 해야 되나 뭐 김건희 여사의 문제라든지 이 공천 문제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까? 공천 문제는 뭐 대통령실이 직접 표명할 일은 아니고 아니, 뭐 그건 떨어져 그렇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를 들어 사천 논란 이런 것들은 예. 정리와 수습이 필요하죠. 예. 그거는 이제 당 내부에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고 결국에 이제 지금 전국에서 여권에게 가장 불리한 이슈가 영부인 리스크다라고 하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과 김경일 비대위원을 통해서 공인이 돼버린 거는 맞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직접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 조사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이전에 예. 대통령 측의 본인의 입장 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그 산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건 확실한 거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뭐 방송사 대담이 지금 예.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 기자회견을 하는 게 예. 기자회견 전체 중에 뭐 그걸 소재 하나로 다 갈 수는 없겠지만 일부 기자회견 파트를 떼서 요 시간만큼은 기자들 몇 명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곤란한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해가면서 답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전략적으로도 적절한 유효한 그런 방안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보죠. 제3지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 배종찬 소장 예. 한국갤럽에서 첫 번째 여론 거의 첫 조사라고 하는데 요거 총선의 구도를 정권 견제냐 정권 지원은 요게 이제 항상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 3자 구도 이걸로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총선 구도에서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높았잖아요. 예. 거의 50%대로 나올 정도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왜 정작 내일 국회의원 투표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면은 민주당이 그만큼 안 나왔어요. 예. 한 30%대 어. 또 조금 많게 나오는 네. 조사는 40%. 그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 거품을 제거한 질문이 들어갔다. 어떻게 네. 물어봤냐 하면은 예. 총선 구도를 물어보면서 정부 여당에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힘을 실어줄 거냐 제1야당인 민주당에 힘을 실어줄 거냐 아니면 제3지대냐 예. 물어봤더니 결과가 국민의힘 33 민주당 33 결국에는 총선 구도에서 야당 지원해서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된다라는 정부 견제론이나 정권 심판론은 24%라고 하는 제3지대 무당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24와 33을 합하면 얼마예요? 57이죠. 예. 그래서 총선 구도가 그렇게 야권에게 유리했는데 정작 민주당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33으로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제3지대가 24%인데 이 24%가 이준석 신당이든 이낙연 신당에 다 갈 거냐 네. 빅텐트에 다 갈 거냐 빅텐트가 돼도 24%가 다 가기 어려워요. 예. 근데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비례투표제를 생각한다면은 정작 이준석 신당이든 이낙연 신당이든 빅텐트가 얻을 의석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소선거구니까. 예. 판을 갈아엎을 정도는 아닌데 예. 이게 이른바 여기서 나오는 게 3분의 1의 법칙이거든요. 예. 자 24니까 38이 24. 예. 그러니까 전체 100으로 봤을 때 한 8%는 투표율이 가까워지면 기존 정당대로 가요. 아, 그러니까. 사표 방지심. 에이 그래도 뭐 싫지만 우리가 뭐 지지 정당 없다 그랬지만 그래도 기존 정당으로 가 해서 예. 그렇게 3분의 1 8%로 가요. 나머지 8% 나머지 3분의 1 8%는 안 가. 예. 왜 우리 투표하러 가? 에이 뭐 마음에 안 들어. 예. 피섭도 자꾸 일어나고 말이야. 예. 나머지 3분의 1인 8% 최대 10% 좀 더 많으면 정말 최대 15% 정도가 신당을 다 모아서 예. 정의당까지 소수 정당까지 다 모아서 최대 다 긁어 모아봐야 예. 한 15%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 얘기잖아요. 저 김평론가 항상 나오는 얘기가 예를 들면 예전에 뭐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라는 대선 후보 플러스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해 가지고 간 건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제3지대 좋지 정치개혁해야지 지지해라고 하지만 정작 이제 투표소 들어가면 관성대로 1번 또는 2번으로 가는 그 유권자들의 습성 네네. 이거를 넘기가
현실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득표하고 지역구 득표 간에 현격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네. 그 4표를 넘어서려면 진짜 3강 체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네. 그 생각을 심어줄 정도의 네. 지지세가 돼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그렇죠. 네. 예. 근데 거기까지는 좀 오지 않지 않았는가. 예, 사표 심리로 좀 지역구에서는 새 나갈 표들이 있을 거다라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김수민 평론가 얘기했던 대로 신당이나 이 제3지대가 뿜뿜하기는 쉽진 않지만 네. 이들로 인해서 과반 정당이 만들어지느냐 네. 다수당이 누가 되느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캐스팅 보트. 그렇죠. 제3지대나 신당을 국민의힘 한동훈 국민의힘이 많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이재명 민주당이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과반 정당이 탄생할지 여부 또 다수당이 한두 석 차이로 두세 석 차이로 누가 될지 여부도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뭐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나눠서 투표 의향 물어본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표 많이 가져가나 국민의힘 표 많이 가져가나 이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전에 2016년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을 특히 이제 전남을 석권하고 비례투표에 민주당을 제치면서 2위를 차지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특정 지역이라든지 비례투표를 가져갈 정도의 구심점이 마련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워낙 양강구도가 세. 대선 끝판전처럼 됐죠. 연장전 끝판전이 됐잖아요. 그러면 김수현 평론가 결국은 제3지대 입장에서 선거제도가 중요하겠네요. 병립형을 하는지 연동형을 하는지. 근데 소선거구 제도는 달라지지 않거든요. 예, 아니 뭐 지역군 그래도 연동형대가 아니, 24%면 많이 나오는 이 거 아니에요?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게 비례대표 의석 비중 자체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예, 의석수에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아주 큰 뭐 제3지대 입장에서 뭐 심리적으로 걸림돌이 될 만한 일은 아닌 거고. 그래봐야 교섭단체 될 정도는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역구에서도 당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심어주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떨어져도 찍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세를 계속 살려나갈 수 있다. 사표가 되더라도 안 찍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부자 몸조심처럼 지금 그래도 추세적으로 제3지대 주도권은 이준석 신당이 잡아가거든요. 그런 이유도 빅텐트가 쉽지 않은 이유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 배수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